오송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해외로 나가 치료를 받아야 했던 난치병 환자들이 오송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KTX 노선이 잇따라 연장 운행에 들어가면서 충주와 제천 등 도내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방학철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청소년들이 불법 문자 전송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인 프로축구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유출과 지원 부족으로 충북체육계의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전역이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던 난치병 환자들이 오송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없애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충북을 선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한 가운데 충북과 부산, 강원과 전남 4개 시도가 분야별로 선정됐습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전역은 내년부터 4년간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특구로 지정됩니다. 충청북도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 인증이 가능한 지금까지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면 정부가 절차를 거쳐 허락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특구 안에서는 법률에 명시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바이오 특구에서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희귀질환이 아닌 치매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바이오 임상 연구와 신약 개발이 가능해지고 자가 줄기세포 시술도 일본이나 대만까지 원정 치료를 가지 않고 특구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의 중심으로 출범하고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오송 지역 대형 병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의 인구 규모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 특화된 병원만큼은 오송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할 유인이 충분하게 갖춰진 겁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지역에 카이스트 캠퍼스와 영재고를 만들고 대형 병원과 기업을 유치해 바이오 특구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민의힘 이욱희 충북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청주 흥덕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합니다. 이 의원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구인 청주 복대일, 복명일 도의원 보궐선거는 충청북도의 비용으로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같은 당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도 진정한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며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의 합류로 국민의힘 상당구 후보는 우선 정우택 의원과 윤 전 위원장의 재대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청주 출신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특별 승진 임용식 참석차 청주를 찾은 윤 청장은 출마 제안과 권유가 있었고 고심도 했지만 14만 경찰의 수장이자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는 건 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임기를 완수하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부내륙선 KTX가 오늘부터 충주에서 판교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중앙선 KTX도 청량리를 지나 서울역까지 운행이 이뤄져 충북 북부와 중부내륙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가 수도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충주에서 부발을 오가던 중부내륙선 KTX가 판교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KTX가 개통했지만 그동안 수도권을 가려면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KTX 위험이 판교역까지 운행하게 되면 충주에서 판교까지 1시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반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던 충주 시민은 직접 운전 대신 이제 열차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여주까지 가서 부발까지 갔었는데 전혀 장점이 없더라고요. 버스 타는 게 훨씬 낫지. 저는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서 갈아타도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실까지 1시간 한 15분 정도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충주 판교 구간의 KTX는 하루 왕복 4차례, 하나의 열차만 오가는 편성입니다. 충주에서 판교나 강남으로 출근이나 통학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열차 구간 연장 못지않게 증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년에 문경까지 개통하는 중부 내륙선 철도의 남은 과제는 수서까지의 연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수서까지 예정된 복선 전철의 개통 시기는 2030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철도공단에서도 빨리 하기 위해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 설계하고 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개통 목표인데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제천과 단양을 오가는 중앙선 KTX도 내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기존 청량리 구간을 지나 서울 한복판까지 기차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경부 호남선의 오송과 중부 내륙의 충주, 중앙선의 제천 등 모두 1시간 정도면 서울을 오가는 철도 교통의 새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판교까지 연결을 합니다마는 내년 10월 달에는 문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120년 전 경부선 열차가 비껴가며 오랫동안 철도 교통의 오지였던 중부 내륙 지역이 수도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중부 내륙선과 중앙선 KTX의 연장 운행을 기념하기 위해 코레일이 1월 한 달 동안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중부 내륙선 KTX를 2명에서 3명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열차 운임을 50% 할인해주고 판교역이나 서울역에서 KTX 이음을 편도 5차례 이상 이용하면 해당 노선 1회 무료 이용 쿠폰도 제공합니다. 또 충주역 도착 고객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동안 연계 교통과 관광 상품을 할인하고 청풍호 크루즈와 다누리 아쿠아리움 등의 제휴 할인도 진행합니다. 방학철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까지 불법 스팸 문자 전송에 동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팸 문자를 보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 초등학생이 SNS에 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접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얼굴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이 광고에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현금 3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 문구에 초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부모님 선물 살 돈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생신이 2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자 곧바로 SNS를 통해 메시지로 보낼 사진과 함께 480개의 전화번호가 날아왔습니다. 스포츠 도박 중개 사이트 광고였지만 유명 포털 사이트 이름이 함께 있어 그냥 블로그 홍보인 줄만 알았습니다. 블로그 홍보하는 거 같던데. 많은 친구들이 올리니까 그냥 괜찮은 건 줄 알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학생은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수백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사가 이용을 정지시킨 겁니다. 약속된 아르바이트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제가 얘랑 연락할 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같은 학교 학생 3명도 같은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부모님도 얘기도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몇 명 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겁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은 올해 신고된 것만 전국에 20만 건 이상. 대량 문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청소년을 끌어들여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짜 SNS 계정으로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문자 발송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에 이용을 당하고도 대가는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팸 문자는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던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시공사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송 참사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임시제방 부실 공사를 방치한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기회, 마지막으로 스포츠 힙입니다. 올해는 충북에서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는 등 충북체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프로스포츠와는 달리 학교 체육계의 성적은 아쉬웠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 스포츠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엇갈린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던 충북에 창단한 충북 청주FC. 신생 구단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해 8위로 마무리하며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전 구단에서 뛸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선수,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했던 임직원, 우리 지역 축구팀을 원했던 팬,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순위 경쟁에 바빴던 감독이지만 모든 선수를 단 한 번이라도 프로 경기에 출전시키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나마 또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그 프로의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도자의 한 몫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즌 초라한 성적을 거둔 청주 KB스타즈는 다시 정상을 향해 도약 중입니다. 팀의 주축이자 국가대표 기둥인 박지수가 돌아왔고 단신가드 허예은은 원숙해졌습니다. 절반 정도 시즌을 소화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경쟁하며 세 번째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이 잘 되는 것보다 수비에서 뭔가 저희가 성공했을 때 이럴 때가 더 기분이 좋고 약간 우리끼리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수비가 잘 되는 것 같고 후반기가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체전에서 10년 만에 10위권으로 밀렸습니다. 롤러와 양궁 등 이른바 효자 종목이 있지만 얇은 저변은 여전했습니다. 미래인 고등부의 성적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예산은 109억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 타 시도로 유출되는 선수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자 체조의 기대주 신소리는 고교 졸업 후 강원도로 떠났고 4살부터 청주에서 롤러를 신었던 이예림도 고향과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안정된 재원 확보 그리고 학교 체육을 근간으로 하는 대학 실업팀의 창단과 창단으로 인한 그 연계 육성 그리고 도민들이 각박해 찾아볼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각종 지표보다 충북 스포츠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기대되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24일 통로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 청주 눈썰 매장에 대해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반을 투입해
썰매장 통로의 결함 여부와 눈 무게 등을 분석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과학 수사계 감식에서는 통로 하부에 20cm, 중간부에 15cm의 눈이 쌓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